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3시 43분입니다. 금리 급등의 영향으로 미국과 유럽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금리 급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재료도 있지만 지금 금융시장 참가자들한테는 금리 급등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이 결국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데도 일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논리와 이성의 영역에서 감정과 비이성의 영역으로, 슬슬 슈팅의 영역으로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다 완벽하게 지금은 비이성적인 구간이다, 지금은 완전 슈팅의 영역이다, 아직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아직 세계 증시의 온도 차이가 다 다양합니다. 나스닥은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락 추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직전 저점 붕괴시키지도 않았고, 아직까지도 몇 달간 기간 조정 중이라 볼 수 있겠거든요. 엄밀히 따지면요. 나스닥 한번 보세요. 그죠? 올해 내내 올랐잖아요. 이 7월까지 오르다가 지금 기간 조정 중이라고요. 몇 달 동안. 여기를 붕괴시켰냐? 안 시켰단 말입니다. 여기 붕괴 안 됐으니까 아직도 기간 조정 중이에요. 아직도 강하고요. 그러니까 아직 완벽한 패닉, 이런 상황에서 패닉이 나타나겠습니까? 패닉은 아니죠. 그죠? 다만 이제 어쨌든 굉장히 불안한 건 맞아요. 굉장히 불안해요. 네. 반면에 이제 오늘 패닉이 나타나는 그런 증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이미 붕괴가 됐던 한국 증시, 중국 증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패닉이 좀 나타나기도 했죠. 그렇지만 아직 이게 패닉이 막 완벽하게 지금 그 증시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은 그 이성과 논리가 약간은 남아 있습니다. 거의 이제 감성과 비이성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지, 아직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어젯밤 오늘 이런 움직임은 이 시장이 확실히 이 비이성과 감성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좀 큰 어떤 시발점이 되고 있긴 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시세는요.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 오랜 계절 전환기, 간절기를 거의 끝마치고 이제 겨울로 진입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 정도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채권 투자에 열을 올리시면은 물론 매력적이지만 언젠가 돈을 벌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지금은 분명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함부로 끝을 예단하려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증시의 하락도 어디까지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의 생각에서는 그래요. 저의 생각에서는 이미 금리가 너무나 일단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지고 이쯤이면은 일단은 한 번쯤 쉬었다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주요 아이디어입니다. 보시면은 이거예요.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오늘 아침에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살짝이나마. 그러면서 일단 제 생각엔 그래요. 또 어떤 단기적인 고점 정도는 만들어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그 비이성의 영역이 이제 좀 돼버렸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얼마든지 폭등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만약에 이제 지금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여기서 일단 조정이 나타날 것 같긴 하다 싶습니다. 한 번쯤 상승이 쉬었다 갈 것 같긴 하다. 왜냐? 5%잖아요. 그죠? 5%. 야, 채권 금리가 5%랜다. 채권 사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때기도 하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완전히 비이성으로 넘어간 건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 좀 이성과 논리가 아직은 남아있어요. 야, 그래도 금리 5%면 지난 몇 년간 비교해봤을 때 금리 5%였던 적이 있냐? 지금 지금 이 정도면 채권 투자하기 좋지, 매력적이지라고 생각한 이성이 남아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한 번쯤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제 생각엔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하다 싶습니다. 여기서 만약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서 또 적당히 또 상승을 또 간다면은, 근데 결과적으로 상승의 목표치는 더욱더 열리게 되는 거겠죠. 그죠?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오늘 밤 일단 금리가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가 금리가 조정을 받는다면 증시의 하락은 일단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패닉, 뭐 일시적인 공포 이런 거는 일단 지금 증시에서는, 지금 일단 주식 시장에서는 오늘 아시아 증시 열렸던, 네, 지금 이제 그 어떤 증시 패닉의 순간을 일단 살짝 지나간 것 같고요. 일단 뭐 오늘 밤 이런 건, 네, 일단 오늘 밤이 되면은 뭐 유럽 증시 개장하고 미국 증시 개장할 텐데, 그때는 이제 패닉이 아니고 이제 그 금리 5%니까 여기서 그 조정이 나오면서 증시의 하락도 좀 제한이 되고 증시도 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이게 일단 저의 기본적인 시나리오예요. 특별한 일 없겠다 싶고요. 또 그리고 마침 미국 증시가 보시다시피 직전 저점 이런 자리 지지력 근처에 있기도 하고요. 이거 나스닥이죠. 직전 저점 부근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당장 대폭락은 없을 거다. 여기쯤에서 일단 적당히 마무리하고, 이 증시가 직전 저점이기도 하니 여기서 또 시간 좀 끌다가 이제 뭐 다음 주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든가 하면 일단 다음 주에 벌어지지, 일단 뭐 당장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 예. 당장 막 여기서 막 바로 오늘 밤에 막 금리가 5.1, 5.2를 터치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증시가 당장 패닉으로 빠질 일은 일단 없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일단 그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예.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오늘 밤에 제가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패닉, 막 금리가 폭등하고 증시가 폭락하는 그런 패닉이 나타난다면은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생각했던 어떤 중장기적인 뭐 그런 하락 시나리오는, 증시 하락 시나리오는 뭐 좀 멀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너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어쨌든 지금 아직 그래도 이성과 논리가 조금은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쯤에서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야, 네가 그럼 조정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나는 여기서 채권 사면 돈 벌겠다. 야, 그럼 난 채권 산다. 야, 여기서 나는 증시 반등에 베팅한다. 네가 단기낙 복화돼. 여기서 변동성 이제 축소를 하지 않았냐? 그럼 반등하겠네. 여기 전저점이지 않냐? 그것도 조금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죠,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아직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하지도 않았고, 증시의 반등을 이야기하려면 양봉이 나오거나 뭐 상승 마감을 하거나 그 이후에 이제 뭐 증시 반등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채권 투자, 그죠? 채권 투자 여기서 나는 5% 됐으니까 채권 투자한다. 이것도 좀 의미 있는 신호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요. 아직 이 상승세가 꺾인다는 신호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명백한 상승장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어떤 그런 단기적인 기회를 노리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위험으로 빠질 수 있다. 여기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변동성이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도 오늘 밤에 되돌리고 증시도 좀 반등할 거야 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낮은 확률로 여기서 금리가 폭등한다. 그럼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낮은 확률로 오늘 밤에 여기서 뭐 증시가 급락한다. 그럼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피해는 온전히 또 본인 몫이 또 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이 단기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뭔가를 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죠? 지금은 기존 보유자들의 영역이고 타짜의 영역인 거지, 이게 뭐 나는 매매에 자신 없다, 나는 뭐 가슴이 뛴다, 나 이런 것만 보면 나는 가슴이 뛴다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이제 몸살이고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뭐 다음번 기회가 올 때까지 또 뭐 기다려야죠. 예. 다음번에 뭐 증시가 좀 반등을 해갖고 또 뭐 비리비리 할 때 또 뭐 그때를 노리거나 하방을 노리실 거면, 아니면 뭐 하여튼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뭔가 하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내가 뭐 증시 상방을 보든 하방을 보든 뭐 채권 투자를 뭐 좋아하든 말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전반적으로 일단 뭔가를 하려면은 굉장히 난이도가 좀 높다라는 겁니다. 움직임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예. 요렇게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 끝과 끝을 잡아가고 매매를 하려면은, 하여튼 보통 간땡이로는, 하여튼 보통의 담력으로는 좀 쉽지가 않을 거다. 작은 간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요 정도 조금 움직일 때 여기서 이제 찔끔찔끔 이제 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분명히 또 이런 순간이 또 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간이 또 다음번 차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존 진입하셨던 분들이 이제 즐기는 자리고, 그죠? 지금 기존 진입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누적시키시고요, 그죠?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수익 누적시키시고, 손해는 짧게 끊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전반적인 이야기 쭉 드려봤습니다. 뭐 어느 나라 뭐 특정 증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해당되는 전략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너무 좀 과한 것 같다. 뭐 그게 저의 좀 제가 지금 시장을 보는 오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뭐 당장 오늘 밤에 특별한 일이 나겠냐? 뭐 설마.
물론 오늘 밤에 이제 당장 여기서 더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융시장이 패닉으로 빠질 수도 있죠. 특정한 이슈가 등장한다면 제 생각엔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상업 부동산 뭐 무슨 뭐 부동산 뭐 투자 회사가 망했다. 아니면 뭐 은행이 어떤 은행이 뭐 뱅크런에 빠졌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뭐 일단 지금 보시다시피 이 뭐 금리가 5%가 됐다, 야 패닉이다, 난리다 이러지만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망해 나가는 어떤 대놓고 망해 나가는 어떤 큰 뭐 이런 거 없단 말이죠. 큰 디폴트 이런 거 없단 말이죠. 다들 어째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뭐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연체율과 부도율 높아지지만 재밌게도 큰 사건이 안 터지고 잘 버티고 있어요.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그런 결정적인 사건은 없다. 결정적인 사건이 없기 때문에 당장 금융시장이 패닉으로 빠지거나 뭐 그런 거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생각입니다. 쭉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지금 금융시장은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쯤부터 해가지고 미시간 지표들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게 조금씩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근데 하여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이번 주에 경제 지표들 생각을 해보시면 소매 판매 지표 잘 나왔고 어제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잘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사실 그런 것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증시가 하락을 하는 거는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있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융시장은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왔다가 지금 다시 들어가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뭐 지금 전반적인 가격은 경기 침체 시나리오는 일단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일단 금융시장은 전혀 경기 침체 시나리오는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분명히 근데 뭐 있긴 있죠, 그죠? 뭐 여전히 높은 인플레로 인해서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 그게 여기 반영되지는 하나도 않았습니다. 금리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금리에도 경기 침체 시나리오는 반영되지 않은 것 같고, 주식시장에는 특히나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라고 일단 보여지거든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이제 언젠가 경기 침체 시나리오 반영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금융시장이 하는 꼬라지로 봐서는 경기 침체 시나리오는 묵혀뒀다가 뭐 제가 이야기한 뭔가 어떤 큰 이벤트가 터지면은 이제 그제서야 한 번에 경기 침체 시나리오 몰아서 반영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막연하게 들긴 합니다. 지금 참고로 가격에는 경기 침체 시나리오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뭐 일부 단기물 채권에는 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약간 녹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장기물 금리 혹은 증시 주식 시장에는 전혀 일단 그 경기 침체 시나리오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 간단하게 좀 지나가면서 좀 더 해봤습니다. 쭉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뭐 오늘 있을 일들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오늘 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뭐 조용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인 게 지금 좀 극적인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금리가 5%를 터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직 기술적인 영역, 어떤 투기적인 이유에 의해서만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기업의 실적들도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뭐 그다지 지금 이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다. 다들 일단 금리 상승에 우려를 하고 있어서 금리 상승에 우려를 하고 있다. 다만 이제 너무 이 금리가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고 증시도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좀 있긴 있어서, 최소한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조금 좀 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어쨌든 오늘 밤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 뭐 쭉쭉 뭐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부터 좀 볼까요? 중국 증시 보시면은 뭐 2거래일 연속으로 급락을 이어가고 있죠. 이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중요한 자리 붕괴시켰기 때문에, 붕괴시키는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뭐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더 빠지는 거, 하락 추세 전환, 하락 추세 강화됐는데 또 빠지는 게 이상한 겁니까? 이상하지 않죠. 다만 이제 오늘까지 좀 빠지면서 한 거의 3거래일 연속으로 시원하게 빠지면서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좀 과한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엔 좀 그래요. 단기적으로 아마 5일선이 여기쯤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낙폭이 좀 상당히 좀 큰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지지력은 아직 없습니다. 목표치는 여기까지 열린 거죠. 목표치는 여기 전저점까지 이제 완전히 열린 거고요.
하여튼 오늘의 하락으로 전일 하락에 대한, 전일 급락에 대한, 전일 이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던 것에 대한 신뢰도는 좀 높아졌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야, 이 정도 됐으니까, 그지?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하락으로 완전 전환이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긴 있는데, 하여튼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여전히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여기서 이제 이러다가 반등이 나오면 또 굉장히 또 크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조금 좀 조심해야 되긴 한다, 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말 호재가 터져버리거나 그러면은, 지난 2거래일 동안 급락했던 것이 통째로 이게 언더슈팅으로 인식되면서 급반등으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확률은 낮지만 이거 통상적으로 이 높은 확률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하락의 강화, 앞으로 잘 빠진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보실 수가 있겠지만은, 전일 하락의 속임수가 아니었네, 진짜로 하락 추세가 강화되고 하락 전환한 거 맞네, 이렇게 보시면 되긴 되는데, 아무튼 낮은 확률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패턴이 나타났던 게, 달러 인덱스 바닥 잡을 때 옛날 패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이 자리 붕괴시키고 나서 여기서 못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날의 하락, 이때 붕괴됐던 거를 굉장히 재확인하고, 야, 하락하는 게 맞다라고 여기서 확인은 했습니다만은, 근데 알고 보니 이게 통째로 다 언더슈팅으로 인식이 돼서 추세 전환도 만들어내긴 했거든요. 물론 뭐 지금 추세 전환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낮은 확률로 그런 패턴도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된다.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는 진짜로 믿어주면 된다. 아, 전일 하락이 진짜였구나, 잘 빠지고 있구나, 하락 추세 강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지력은 없고요, 더 빠질 수 있는데 단기 낙폭은 조금 부담스럽고, 다만 이제 달러 인덱스처럼 그때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시나리오 정도는 시나리오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자.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이 빠지는 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고점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빠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V자로 급반등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다. 옛날에 그런 패턴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만 좀 넘어가자고요. 자, 일본 증시는 뭐 그냥 잘 빠지고 있죠.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고, 기술적으로 특별히 뭐 분석할 거 없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직전 저점 여기 지지력 약간 영향이 좀 있는 자리이긴 하고요. 여기까지는 근데 하락 목표치가 열린 겁니다. 잘 빠지고 있고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네요. 뭐 여기 정도까지. 하여튼 고점 낮아지고 있죠.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고 있네. 뭐 특별히 더 체크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4시에 딱 유럽 증시 개장했네요. 유럽 증시도 본격적으로 전저점 영향 완전히 이탈하면서 일단 빠지고 있는데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죠? 제 생각에 오늘 영상의 메인 아이디어라고 해서 이야기해드린 거, 그죠? 제 생각에 이런 패닉성 시세, 어떤 이런 급락 폭락은 일단은 급락 폭락의 시간은 일단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제 생각에 오늘 미국 증시 개장하면서 약간 좀 낙폭 회복하면서 뭐 양봉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명 의미는 있죠. 직전 저점 붕괴시켰으니까 어제처럼 어설픈 게 아니고 완전히 붕괴시켰으니까 얘도 하락의 강화예요. 얘도 기존의 하락 추세였고 직전 저점 붕괴시켰으니까 하락 추세의 강화예요, 그죠? 하락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고요. 하락의 목표치가 열린 겁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목표치가 열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건 없습니다. 다만 얘도 단기적으로 조금 좀 낙폭이 이제 좀 너무 과합니다. 쭉 빠지면서 5일선이 아마 이쯤 내려올 텐데 5일선과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얘도 단기적으로 너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종가가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한국 증시도 오늘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데 설마 이렇게 마감하겠어? 라는 생각이 일단 있습니다. 일단 그런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금리도 지금 현재 일단 음봉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일단 뭐 지금 당장은 뭐 개장하자마자 안 좋은 분위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우려 때문에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 매도세가 하루 종일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유럽 증시 혹은 미국 증시에서요. 일단 그렇게 시나리오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볼 건데 뭐 달러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거 그죠? 하여튼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달러가 뭐 약합니다. 비교적 금리 오르는 거를 못 따라가고 있네요. 하여튼 아직까지 방향성 모르겠다. 오늘 아시아 장중에 약한 안전자산 선호, 그죠? 야,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금리가 저렇게 올라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심리에
약간 달러가 오르긴 올랐지만은 뭐 그다지 큰 영향은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달러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 비하면 굉장히 약합니다. 지난번에 다 이미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하여튼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좀 일단 달러의 이런 움직임은 저는 일단 잘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지켜보자. 요 정도 이야기. 오늘 뭐 보시다시피 그 중국 증시 급락하니까 위안화는 이렇게 잘 약세 모이고 있고 잘 올라가고 있고요. 특별히 뭐 이상한 거 없고, 엔화는 계속해서 버티더라고요. 150을 안 넘어가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상한 건 없어요. 150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일 것이라 보이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네요. 하여튼 의미는 매도세도 없다. 예. 사실상 이제 순리는 위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예, 위로 올라가는 게 맞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한 150에서 결과적으로 150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 이제 못 넘어가는 거거든요. 못 넘어가서 여기서 만약 방향이 아래쪽으로 꺾인다. 그렇다면은 또 방향이 급속히 전환될 수 있긴 합니다. 지금 가야 될 때에 너무 못 가고 있긴 해요. 달러가 조금 심상치 않은 모습이 있긴 있습니다. 조금 좀 수상하긴 한데, 일단 뭐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달러가 약세로 전환된다 뭐 그런 신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재료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뭐 환율에 관련해서는 일단 이야기를 좀 아끼겠습니다. 저도 일단 잘 모르겠네요. 달러가 왜 이런지, 환율이 왜 이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뭐 살짝 생각이 드는 게 있긴 있는데, 이게 그 지금까지는 사실 미국 10년물 금리만 많이 올랐단 말이죠. 미국 금리만 올라가니까 이게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요즘은 미국 금리 상승이 전 세계 채권 시장에 다 영향을 미쳐갖고, 사실 가만히 보시면 요즘 미국 금리만 오르는 건 아니죠. 중국 금리도 오르고 뭐 한국 금리도 오르고 뭐 하여튼 다 오르는 것 같아요. 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다 같이 상승세를 탄 것 같아요. 채권 학살, 그죠? 금리 상승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의 움직임이 좀 주춤하나? 미국 금리만 올랐으면 달러의 급등이 맞죠. 근데 이제 미국 금리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금리가 다 올라가면 굳이 달러가 강할 이유가 사실 뭐 없어지기도 하는 거는 맞긴 맞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가 가장 강하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요즘도 뭐 이 정도면 사실 달러가 계속 올라야 되는 주요 이유라고 생각은 되긴 되는데, 달러가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글쎄요. 뭐 다른 나라 금리들도 진짜 치고 올라와서 달러가 못 오르는 건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쭉 살펴봤고요. 오늘 오늘 한국 증시 뭐 특별히 그죠? 오늘 저기 코스피 선물 320 지지력 테스트 했는데 일단 지지력이 없었다. 그죠? 근데 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보시다시피 박스권 내에 있고 이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버티니까 코스피는 잘 버텼다. 비교적 잘 버텼다. 오늘 어쨌든 320 붕괴시켜서 저점 낮추고 했으니까, 명확하게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맞습니다. 그죠? 하락 추세 강화 맞습니다. 기존에도 하락 추세였고 직전 저점 붕괴시켰으니까 하락 추세 강화 맞아요. 강화되는 건 맞긴 맞는데, 근데 단기 낙폭이 좀 심하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하락 제한이라고요. 하락은 조금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붕괴되긴 붕괴됐는데 제 생각엔 이거는 좀 속임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하방으로 수익 내시던 분들은 그냥 이제 어쨌든 계속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반등이 좀 올라오면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또 해야 되겠죠. 그죠?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단기 낙폭 과대예요. 단기 낙폭 과대인데, 단기 낙폭 과대인 거 하고 탄력적인 반등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그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기 낙폭 과대니까 난 여기서 주식 매수를 하고 선물 뭐 매수 베팅을 하고 그런다. 상방 베팅을 한다. 이거 좀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양봉이 나타나야 그 양봉을 바탕으로 지지력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그제서야 베팅을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단기 낙폭 과대라고 해서 반드시 올라오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빌빌빌 기다가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 단기 낙폭 과대였던 시점, 이런 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탄력적인 반등이 아니고 옆으로 벨벨벨 기다가 죽었잖아요. 이런 경우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매수 베팅은 조심하셔라.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단기 낙폭이 좀 과하긴 과합니다. 오늘 뭐 보시면은 이게 수급 측면에서도, 옵션 수급 측면에서도 풋 대박이 나면서, 풋옵션들이 대박이 나면서 개인들의 이 풋옵션 순매수가 100억이 넘게 찍혔죠. 풋옵션의 생명이 풋옵션이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좋은 성과를 좀 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일단 여기까지 봤고요. 코스닥은 뭐 잘 빠지고 있죠.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잘 빠지고 있고, 지난번에 지지력의 영향권 받아가지고 어쨌든 오늘 아래 꼬리를 그래도 조금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여기 그죠, 이 자리 직전 저점이잖아요. 여기 5월 15일 이 자리에 영향을 받아서 어쨌든 하락이 조금 둔화는 됐다. 근데 단기낙폭이 조금 좀 심해 보이긴 합니다. 여전히 그죠. 하지만 여기서 양봉 보입니까? 상승했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매수 잡으면은 아직까지 안 된다. 매수의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하여튼 그 달러가 좀 약해요 요즘에. 그래서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어딘가 저항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요.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달러를 팔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죠. 일단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둔화가 된 거죠. 아직까지는요. 요까지 그냥 뭐 시간 잘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거 다 체크했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아직도 하이닉스 강하고요. 아직도 삼성전자 강합니다. 이게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맛이 가고 싶으면은 삼성전자가 여기 전저점 이런 자리 붕괴돼야죠. 그죠?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잘 버티고 있다. 코스닥이 약한 건 왜 약하겠습니까? 에코프로 친구들이 힘을 못 쓰니까 약하겠죠? 에코프로 친구들이 의미 있는 매수세가 안 보이니까 약한 겁니다. 다른 거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 지금 현재는 유럽 증시 개장함에 따라서 약간 어떤 그 공포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공포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단타 매매를 즐겨했던 사람이라면은 저라면 여기서 하방 포지션 이쯤에서 한 번쯤 좀 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이제 저는 근데 이제 뭐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계속해서 들고 갈 건데요. 일단 그저 직전 저점 어떤 그 직전 저점에 그 지지력 영향을 받는 자리 부근까지 왔잖아요. 물론 더 빠질 수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만약에 이제 제가 단타를 하는 사람이었으면 전 여기쯤에서 청산하고 싶다, 이 정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죠. 하방으로 추격하기는 좀 그렇고, 반등시 매도 전략 해야 되는 거고, 뭐 또 그리고 그죠, 그 채권 매력적이나 지금 채권 투자를 하기는 조금 아직 그죠, 금리 상승의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직 채권 투자도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지금 할 거 없는 겁니다. 특별히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